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꼼찰청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다음 광고주가 오셨어. 근데 지금 너무 편리해요.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통상 이제 마스크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귀에 걸잖아요. 그렇죠. 예. 귀에 걸면 귀가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이제 아프고 저같이 아프기도 하지. 안경 쓰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응. 이중으로 그냥 걸려요. 아파요. 그치. 그런데 이게 응. 안경에 이렇게 걸게 돼 있는 예,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예. 물론 아까 저기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르게 쓰는 법을 가르쳤는데 저는 이렇게 쓰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좀 그래서 자, 귀가 안 아파요, 이거. 귀가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이게 귀에다 거는 거야, 안경에다가. 이게 귀에 거는 게 아니라 안경 요 뒷부분에 거는 건데 아이디어 상품이죠. 예, 아이디어예요. 진짜 아이디어. 진짜 편합니다. 네, 그거 이렇게 안 되냐 그리고 이게. 이거 안경도 오래 쓰고 있으면 귀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럼. 이게 안경도 살짝 뜨게 만듭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약간 이게 그 안경에 여기 안경테라고 하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고무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예. 안경 오래 쓰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귀 쪽이 아픈데 네. 네. 안 아파요. 아, 너무 되게 좋습니다. 편해, 되게 편해. 예. 그래요. 제가 아직 광고비가 입금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윤한테 배반 때리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보다는 의리가 있다. 여기를 보여드리기 사람이 위해서입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의리가 지금까지 있어야 그렇게 얼마나 뭐야, 고생을 그게? 했는데 어? 이성윤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말이야. 아니 조중동이 그렇게 좀 씹었다고 그 명단 4명에서 빼나? 이런 의리가 진짜 코딱지만큼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아유, 의리가 없는 건지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싸가지도 건지. 없고 겁은 많은 거지. 개혁할 의지가 없고 계속 지금 자기 무슨 정치적 이해 득실 이렇게 주판을 퉁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안경에 거는 여자 마스크를 홍보하면서 마스크는 여러분 일반 마스크예요. 네. 네. 일반 마스크인데 이 안경 쪽에다 요걸 고리를 넣어가지고 고리가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만간 광고 들어갑니다. 예.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이거는 뭐 아직 입금이 안 된 광고고요. 자, 이제는 오늘의 광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광고를 일찍 할수록 남현진 씨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 그래 말은 못하고 눈빛을 봐. 빨리 좀 끝내달라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 야, 이게 그 양고기 스테이크예요? 양고기예요? 양고기예요? 와, 어쩐지. 자, 여러분 양고기인데 떡갈비 같이 생겼어요. 네, 양면랑의 호주 양고기 램버거 스테이크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양고기가 당기신다면은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양면랑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면랑은요 무항생제, 무보존제로 건강하게 키운 청정 호주산 양고기 전문 업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만날 수 있는 최고급 품질의 양고기를 이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양면랑이 최근에 출시한 야심작인데 100% 양고기 숄더 부위만 고문입니다. 사용해서 부드러운 램버거 즉 양고기로 만든 떡갈비입니다. 네, 그래요? 갈비와 어깨 부위에서 직접 발골하고 양파와 오레가노가 뭐냐면은 향신료로 쓰이는 허브인데 얘 아주 그 향기가 오래 가요. 예, 오레가노. 예. 오레가노. 자, 아낌없이 넣어서 맛과 식감을 모두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양면랑 램버거 스테이크 240g. 요거는 이제 120g을 2개 넣는 거죠. 요게 8,900원. 세상에 10,000원도 안 됩니다. 네. 양면랑 램버거 스테이크 720g. 요거는 120g 곱하기 6개. 25,900원입니다. 많이 살수록 저렴해지는 거죠. 자, 램버거 외에도 김용민닷컴에서 양면랑을 검색하시면 양갈비, 토마호크, 양꼬치, 양고기 스테이크, 바비큐 립, 양삼겹살도 있군요. 늑간살 등 다양한 메뉴와 구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을 한번 끌어안은 적이 있었는데 영국 가가지고 와 아주 순한 양이고 얼마나 그냥 푹신푹신하든지 그냥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하나에 5,000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양고기가 당길 때 그럴 때는 김용민닷컴에서 양면랑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최고 품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드시고 계시네.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고춧가루입니까? 양고기 찍어 먹는 그 가루입니다. 아,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예, 양고기를 많이 못 먹어봐서 예,
아 이게 그렇지. 진짜 닭고기 같기도 하고 소고기 같기도 이게, 하고 그러네. 이게 양고기예요. 양고기 맞아요. 아유, 그래. 양고기를 이 맛에 먹지. 내가 양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양고기가 자칫 잘못하면 약간 저 누린내가 나고 그러는데 그냥 말 안 하고 먹으면은 무슨 돼지고기나 쇠고기 정도로 알겠어요. 그쵸. 아니, 그보다 맛있지. 그보다 훨씬 맛있지. 아, 양고기 이렇게 맛있었나? 양고기 맛있었어요. 이야, 그거 정말. 진짜 부드럽습니다. 네. 이거는 항상 왜 육즙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 음. 너무 맛있습니다. 야 정말 이거 말이 필요가 없는데 이건 드셔보시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아 이게 양고기가 이렇게 식감이 이렇게 좋나? 좀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다진 고기잖아요. 그럼 식감이 조금 아무래도 좀 에이, 터지기 마련인데 그쵸. 식감도 되게 좋네. 원래 이게 양고기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 이것만? 아니 양고기 원래 그런데 좀 더 좋은 양고기지. 아 근데 이게 4,500원이 안 되네. 하나 한 봉지에.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양을 훔치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양은 아닙니다만 사실 염소고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음. 되게 비싸요. 그거. 염소탕 우리 집 근처에 염소탕 하는 데가 있는데 네.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 거기. 근데 이거는 요즘에 4,500원짜리가 어딨냐고. 이런 맛이면 그냥 삼시세끼를 다 이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양고기가 진짜 맛있구나. 양고기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빠지는구나 이거. 그쵸. 저 양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네, 양고기 가끔 먹으러 가거든요. 그 맥주 한잔 하면서 와 근데 기가 막힙니다. 맥주 맥주 생각난다. 진짜 이거 저 코로나 빨리 끝나면 이거 맥주 한번 먹으면 되겠다. 맥주랑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해도 이걸로. 네. 아마 윤석열은 오늘 밤에 이거 시켜서 먹을 거예요. 응? 파티를 여느라고. 이성윤을 저지했다 가지고 오늘 밤에 파티를 할 거야. 아마 윤석열은 우리가 배신당한 겁니까, 형님? 뭐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고 봐야죠. 배신당한 거지, 그게. 그거 안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난 최종 후보까지 갈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아웃을 시키나? 아니, 이게 그것도 하나 여쭤보자고. 추천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그거는요 저기 저 당연직 위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협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법학교수회장이라든지 로스쿨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 하는 사람인데 당연직이 5명인가 그렇고 위쪽이 4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성윤이 안 된 거는 위쪽까지 다 등 돌린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응? 그게 뭐냐면 위쪽 되신 분들이 다 학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작심하고 가서 작심하고 가가지고 어이. 핏대를 올리고 당신 말이야 한번 털려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고집을 팍팍 부리고 하면은 학자들은 보면 거기에 또 슬그머니 좀 이렇게 굽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을 위촉시킨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지.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지금 대한변협회장 이 사람이 지금 좀 핏대를 많이 올린 것 같고 아 저기 이성윤 빼야 된다. 네. 그 양반이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변호사 업계의 최대집이다. 근데 변협은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장이 왜 변협은 어?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예요. 아, 이익단체가 법정단체? 아닙니다. 예, 네. 대한변호사협회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변호사의 등록이라든지 관리 업무를 맡겨놓고 있어요. 법정 단체예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보고 특허 단체라고 그러는데 특허를 받는 단체입니다. 할 말이 없군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익단체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이 그래서 좀 약간 비판을 하는 모양새예요. 아니, 그렇게 이익단체를 하고 싶으면 나가서 새로운 이익단체를 만들어라. 아니 그 많은 권한들 보면은 공수처장 이제 추천위원도 했었고요. 그 대한민국 당연직 위원으로 검찰총장 추천도 하고. 그래서 애초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그 우려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도 했었고. 글쎄.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되게 정파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인데 남보고 정파적으로 치우쳤다 말았다 이렇게 그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야말로 정파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모르지 이 사람이 어쩌다 보면은 저 변협회장 하면서 몰래 윤석열 선거운동 해줄란지도 몰라. 지금 하는 형태로 보면은요. 근데 정말 거짓말 같게도 이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아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같습니까? 아 정말 만약에 양면랑 호주 양고기 햄버거 스테이크가 없었다면은 난 이 세상에 절망했을 것 같아. 이거 뭐 확실히 뭐 먹으면서 하니까 좀 스트레스는 덜 받네요. 아까 공복에 산삼진 구구 이렇게 먹고 나니까 조금 활기가 돌고 밥을 먹으니까 이제 또 기운이 돋고 양면랑 잘했어요. 우리 이제 남현진 씨가 남현진 씨가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요. 저희들보다 늦게 드셨는데 맛있으면 다 먹죠. 금방 먹습니다. 아 그냥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혀로 그냥 설거지까지 하고 싶지만은 이건 너무 좀 과도한 액션인 것 같고. 자 그래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형님 아직 덜 드셨네. 아니 다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애초에 이번에 그 법무부는 손 놨어요? 아니 지금 이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고 어쩌면 다음 정부가 어떻게 세팅되느냐 이게 걸린 문제인데 손 놓고 있었나요? 그냥 운명에 맡기고 정한수 떠놓고 주여 이번에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람을 추천시켜 주옵소서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면은 만약에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했다면 진즉에 이 문제 총장 인선 문제를 끝냈죠. 3월 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했잖아요. 2달의 기간이 근데 있었지. 2달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2달씩이나 끕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거의 속전속결했어가지고 3월 중하순에는 이미 끝났어야 돼요. 선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선거하는 날 그날 저녁에도 발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끌었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한 국면이 뭐냐? 그 사이에 국무총리 바뀌었고 정무수석 바뀌었고 청와대 비서진 바뀌고 장관진 바뀌고 국무총리 바뀌고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팅되어 있는 뭐 내각이라든지 참모진들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참 그런 포맷이 아니라 안 하겠다, 또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런 라인업이라는 거죠. 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혁적인 검찰총장을 선임하려면은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 쓰기도 전에 검찰 애들이 막 누군가 그 추천위원들한테 겁박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겁박을 넣을 시간을 주지 않고 아주 속전속결로 다음 총장 인사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찬희 회장이 있을 때 해결했으면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결론은 안 나왔죠. 아, 그 사이에 또 변협 회장이 그렇죠. 바뀌었습니까? 변협 회장이 원래 이찬희 회장에서 지금 이종엽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끌겠어요? 법무부? 끌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범계 형님, 범계 형님이네 지금 범계 형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BBK. 그러네. 박범계, BBK 네. BBK. 박병석은 BBS, PBS 불교 방송. 예. 저 서병수는 SBS. 예, 요즘 그걸로 밀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양 고기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유 정말 야, 진짜 좋은 양고. 압도적이네, 요거는 압도적. 야 요거는 말이죠. 이 순대 찍어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니까요. 이 향도 예. 엄청 좋습니다. 예. 야, 이건 자 진짜- 그래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저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지 잘 몰라요. 이분이 어느 편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조중동이 막 비난하니까 수구 언론들이 비난하니까 아 이 양반을 밀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근데 말이죠 왜 이 양반이 탈락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이성윤 지검장이 친정부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저는 못 찾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을 외친 적도 없었고요.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막은 적도 없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히려 검찰 내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의 수사대를 종결을 안 시켜준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19 감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19 감사기 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적절히 잘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그렇게 썩 검찰 개혁에 뭐 뜻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내부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과 관련된 수사에서 아니 포렌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종결시키냐 요거 하나 했다고 계속해서 찍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장모에 대한 수사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장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검찰 내부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물어뜯어, 윤석열도 물어뜯어. 저순 알고 봤더니 저 배신자 아니야? 라는 식으로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성윤은 친정부야, 이성윤은 친정부야, 문빠야, 대깨문이야 이러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조중동이 아 그래? 그렇지 뭐 그러면은 그렇게 써주지 뭐 하고 쓴 거고 나머지 언론들은 뭣도 모르면서 절절절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성윤이 뭐 무슨 성향이 어떻고 자질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윤석열에게 눈밖에 난 거고 윤석열에게 눈밖에 난 이유는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또 아내인 김건희의 수사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덮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 뭐 덮을 때 덮더라도 수사는 절차대로 하고 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쟤 뭐야?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찍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난관 차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렇게 찍혀 있었는데 그 찍히는 걸 피하려고 지금 저기 살짝 윤석열 아바타로서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게 좀 중요한 정말 이게 박상기 장관 이 양반 정말 학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무심스러워. 보세요. 이성윤 같은 사람을 탈락시키고 조난관 같은 놈을 이렇게 딱 총장 후보로 올려놨어 봐. 물론 안 되겠지만 총장이 안 되겠지만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느냔 말이에요. 원칙 지켜보다 소용없다. 검찰 우리 식구 지켜야지. 그래야지 총장도 되고 총장 후보도 되겠네. 라는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생각해보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추천위원장이군요. 그렇죠. 근데 박상기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봐요. 조남관은 후보에 올라갔는데 이성윤은 떨어졌다? 그러면은 윤석열 빠 해주면은 그 총장이 올라가고 윤석열하고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유력한 총장 후보였다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안 좋은 메시지를 줘요. 그럼 나머지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다 이제부터 윤석열 빠 되는 거야. 도대체 박상기 장관 당신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고. 도대체 학자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합리성도 없나? 게다가 윤석열한테 크게 한번 당한 적이 그렇게 있는 양반이. 당해놓고서는 말이야. 진짜 아우 씨.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법조에서 뭐 판결이라던가 검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조남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야, 이 자, 난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나는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남관이 다음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 만세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윤석열을 다음 대통령으로 점지했다. 저는 이렇게 말은 믿으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될 아니 수밖에 그렇게 없죠.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 안 그래요? 지금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관련 수사,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스러워요. 아니 지금 내가 이성윤이라도 지금 기운 빠지고 맥 빠져서 수사하기 싫겠네. 네. 그런데 이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수사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을 주저앉힐 수도 있는 수사인데 그렇지. 이거를 지금 안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도 보면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거야. 5월 중순에 윤석열이 출마 선언할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그 얘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그 일정을 맞춰주는 게 누구냐고. 왜 그 일정에 맞춰줘? 누가 맞춰준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장관이 맞춰준 거예요 이것도. 왜 2달을 질질 끌었냐고. 2달을 질질 끈 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2달 질질 끈 거는 완전한 패착인데 형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2달 동안 이렇게 질질 끌면서 박범계가 노렸던 건 뭐예요? 아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 솔직히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이성윤 외에 검찰하고 자신하고 적절히 중간 단계에서 양쪽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후보, 그 사람은 검찰총장에 앉혀야 돼. 아 그래서 그들에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 이제 그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3월 중순 4월 초순까지는 그 작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성윤을 날리고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놨던 사람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3월하고 4월 초는 아닌데 4월 중순 하순은 맞다라면 뭐냐? 그 사이에 변화된 게 뭐냐? 총리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장관이 우르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우르르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이 노렸던 거는 이런 청와대 비서진 혹은 내각의 개편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점지한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총장이 앉히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은 개혁을 할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개혁을 좀 짓 뭉개면서 검찰이 또 이렇게 너무 설치는 것도 막으면서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용히 관리만 하는.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9번선 광주 고검장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저는 그렇게 유력한 9번선을 검찰총장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배성범하고 이 조남관은 완벽한 윤석열 사람이고, 그렇죠. 예. 김호수는 그보다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진예원 검사가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전에 한번 좀 지적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저기 소재인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음. 관련해서 피의자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면서 최초의 뭐 피의자 총장이 탄생하느냐 마느냐 이런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면서 최종 후보자에서 탈락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 기소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곧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뭐 불기소 의견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이성윤 지검장으로서는 또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이런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근데 뭐 결론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직권남용 쟁점은 이게 이제 지휘였느냐 외압이었느냐. 보통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는 원래 일선 수사청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외압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원래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지휘를 하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전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과연 이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건 적법한 지휘였다, 한번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다면은 그게 가능한 수사 지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양지청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는가 이런 거는 뭐 보고서나 자료들에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검찰의 이제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 충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수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한쪽이 뭐 옷을 벗거나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뭐 이런 검찰 내부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 왔고, 그게 이제 직권남용으로까지 기소가 돼서 유죄로 처벌받은 전례들은 거의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검찰 내부의 지위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강원랜드 외압 수사 같은 경우도 수사자문단에서 아마 불기소 의견을 그렇게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례였냐면 2001년도에 신승남 전 총장이 대검 차장일 때 울산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는 사람 부탁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회사에 대해 잘 되도록 처리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현직에 있을 때? 네. 대검 차장일 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어떤 일이었냐면 한 종합건설사가 울산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에 대해서 울산지검이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울산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달 말에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에 참석하러 온 울산지검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내사를 빨리 종결을 하고 독촉을 했대요. 당시에는 이제 울산지검 특수부는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끝내고 수사를 전환할 그런 태세였는데 이러한 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한 수사를 방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내사 보류와 종결을 언급한 게 그 자체만으로 내사 중단 지시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아마 30쪽짜리 의견서를 한 번씩 받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할 텐데 아마 이 기준이 또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서 안 풀리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고 그 관련한 보고를 대검 반부패부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그 서류가 허위 서류고 동부지검장 추인이 없으면 동부지검장한테 확인해봐라 라는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렇더라고요. 동부지검장의 얘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그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나중에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검사한테 그 확인 요청을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성윤 지검장이 개입했다는 거는 어디에 개입했다는 건지 그리고 전화가 왔다는 건 무슨 전화였다는 건지 지금 이제 소 변호사님 말씀만 들으면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사실관계를 보면은 거기서 이성윤 검사장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개입할 수 뭐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대검 반부패부장이 검찰총장 다시 문물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렇죠. 총장한테 지침을 받아서 다시 지휘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은 정상적인 과정에 만약에 직권 남용이 되려면 총장의 지시를 어겼다거나 총장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문물총장을 조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문물총장을 조사했느냐? 안 했어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원래 대검 반부패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일선청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시에 총장 지시를 받아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문물총장을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일지를 작성해서 네. 이 루트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거를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출한 일지 내용을 보도된 것만 살펴봐도 윤대진 국장이 요청을 했고 윤대진 국장한테 요청을 받은 이성윤 지검장이 지시를 내리고 청장한테 보고를 네. 하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외압을 할 수 있었냐? 그럼 문물총장한테 외압을 행사한 거냐? 지금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게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뭐 기소를 한 해 만에 기소심의위원회 연회만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증거가 뭐가 있든 간에 결론은 정해졌어. 답은 정해졌어. 뭐 그냥 가 이거예요. 이런 정말 개떡 같은 짓에 언론이 동참을 했고 거기에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뭐가 뭔지 모르는 학자라는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망친 거예요. 박상기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에요. 그 양반이 2년 동안 법무부 장관 재임하면서 한 게 뭐냐고요. 그 양반만 똑바로 했어도 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않았지. 저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 인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말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 학자를 너무 중용해요. 학자는요 정말 그 바람에 불면은 이쪽이 바람에 불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이 불면 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학자들이 그래요.
지식인들이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정견대로 그 장관직을 맡으면 잘 수행하겠지.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아 느낌에. 아니, 박상기가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뭐 네. 검찰들한테 조리 돌림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런 재밌는 사람이 건 이번에 앉아가지고 검찰총장도 이상하게 만들어 이거 완전 똥볼 중에 왕똥볼을 날렸어요. 재밌는 건 보통 우리가 이 관련된 사람을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때 장관이 그 박상기 장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사실상 피의자성 참고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역시도 김학의 사건 이렇게 뭐 저쩌고 나오니까 본인이 검찰에 불려갈까봐 겁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고 뭐 대외적으로 좀 평판과 또 명망이 좋은 이런 사람들 중용했다가 돌아온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성윤 지검장은 저쪽은 맹렬하게 비난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이제 공직사회에 어떤 시그널이 갈까요? 저렇게 저 검찰에 적대를 하면 되는구나. 정권한테 적대를 해도 저렇게 후보자까지 올라가는 조남관 봐봐. 야, 이거 미쳤냐? 왜 이 정권에 충성하니? 야, 우리도 막 질러 이렇게 되는 윤석열이가 AR에 쓰긴 하지만 그 1등 아니야. 윤석열한테 줄 서야지. 아니 문재인한테 줄을 왜 서? 이렇게 나온다고. 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생기지도 않을 레임덕을 아니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했어. 만들었어.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박상기 장관이 만들었다고. 이 사람은 정말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 그렇죠. 박범계도 그렇지.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뭐 하는 도대체. 짓이야 이게? 아니 2달이나 이렇게 시간 줘가지고 아니 검찰을 하고 이쪽에 뭐 잘 함께 같이 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거기에 화답을 해줬나요? 그때만 다 빙계스를 쳐먹고 말이야.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박범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 당신은 이제 그래도 전에 그 추미애 조국보다야 좀 더 온정적으로 대했으니까 화살은 덜 맞을진 몰라도 이게 지금 국민을 배반한 짓 아니야 이거예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그 서초동하고 여의도에 촛불 들었던 국민들을 향해서 등에다 칼을 꽂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범계 장관한테 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옛날 소속 계시던 로펌 검찰 수사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명숙 총리 건 수사 지휘 안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거 수사한다는 얘기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합리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명해 주시죠. 검찰이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장관을 마구 흔들려고 드는구나. 자, 거기에 맞서서 싸워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굴복한 모양새거든요 지금.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장관이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죄송한데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해철이니 박범계니 양정철이니 이 인간들 다음 정권 창출하는데 역할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 대통령 연맥이고요. 지들만의 세상, 지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작자들입니다. 이런 놈들한테 지금 국정의 일부분을 나눴어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지들이 더 소중하지. 정권보다 대통령보다 지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 진짜 화딱지가 났어요.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개혁에 앞장을 서도 모자랄 장관이 어떻게 검찰에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 있는지 정말 좀 해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갈 거면은 추미애 장관은 왜 몰아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몇 달 뒤에 본인도 나갈 거면서 왜 내보냈어요? 다 같은 놈들이에요. 다 같은 놈들. 아유, 한 통 속이 한 통 그런데 속.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대선을 출마합니까? 정말 보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님, 박범계 장관님, 당신들은 정권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죠. 국회의원 해도 되고 국무총리도 했고 국회의장도 했으니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죠. 저나 김용민 씨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룰루랄라 좋은 거 다 해먹고서는. 그 새끼들은 다음 정권 때 가가지고 야당 돼가지고 막 싸우는 척할 거야. 적당히 개혁적이고 적당히 진보적이면 되거든. 항상 그래왔어 이런 새끼들이. 안 그런 줄 아나?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하나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한 것들이 또 저 권력을 연장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연장을 하면요. 그거는 이제
그들의 행복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자기 몸 하나 던질 줄도 모르는 작자들이 지금 나 장관이요, 나 수석이요 이랬단 말입니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 이디. 이 사람들의 말로 진짜 개혁을 구호 삼아 국민들을 우롱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 개혁하겠구나라고 해서 들불같이 일어서 줬더니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빗속만 챙겼던 사람. 참 아니 보면서 야, 오늘 저것도 한번 좀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법사위원장 박광훈. 내가 저 박광훈 씨는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저 법사위원장을 만나 싶더라고요. 이 양반 기자 출신 아닙니까? MBC 기자 출신. 그렇죠. 신경민 앵커 나갈 때 말이죠. 쫓겨날 때 정치부장인가 그랬어요. 뭐 그래서 저기 뭐야 미안해하는 눈치는 있었지만은 형 막지 못했고. 아니 평생 양지만 걸어오시던 분이 이제 어떻게 뭐 공천받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삼선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광재 아니면 정청래 순이었는데 이광재는 안 한다고 했고 청청래인데 청청래는 하겠다고 했는데 건너뛰어서 박광훈한테 갔습니다. 박광훈 씨가 뭐 할 만한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뒷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말이죠. 참 답답한 게 예. 정말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자꾸 음.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 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지. 아니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뭐 선비 같이 아주 연약한 선비들이 주름 잡다가 잘못 걸려서 그냥 물어 뜯겨가지고 죽기나 하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걔네들이 너무 사나우니까 백기를 들고 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안 건드릴게. 우리 좀 잘 봐줘라. 임기 말인데 야야야 몸 상하지 않게 나가게 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 말이니까 여기서 적당히 그냥 마무리 지을 테니까 조용히 좀 있어줘. 거기에 적당한 검찰총장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박범계 장관의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남관이하고 저도 그 배성범이를 이제 넣은 거 보니까 야야 너희 쪽 둘 넣었지 않니? 우리 쪽 둘하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우리의 성의를 인정해 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여러분. 끝난 저 상태예요. 김건희 거 다 끝났어. 처리 안 하면은 타협 본 거야. 예,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질질 끌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결국에 제가 확인하기로도 그래요. 아니 왜 지금쯤까지 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딱 이유는 하나예요. 좀 더 살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도 좀 미루고 있다고. 근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조남관한테서 나온 건 뭐 뻔한 얘기니까 그 말을 듣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외에 다른 데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가 윤석열 관련하는 사건들 자꾸 이렇게 덮고 있습니까? 왜 공개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윤석열을 수사한 이성윤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 덜컥 넘어가고 검찰총장 후보에서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앞으로 몇 달 남지도 않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안 하지? 아니 공무원들은 이제 더 이상 충성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나쁜 시그널이에요. 나쁜 시그널을 준 거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 지금. 무슨 수로 이 공무원들한테 영을 세웁니까? 여기서 아니 열심히 일한 누가 대통령 잘못이야지. 누가 그래 누가 이제. 아니 그렇게 하는데 당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성윤 이 꼴을 보라고 누가 그럼 앞으로 이걸 이렇게 발벗고 나서 줍니까? 누가 앞장서서 싸워 줍니까? 적폐하고 싸움에 나오면은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쟤 또 시끄럽게 굴어라고 하면서 문제아 취급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추미애 장관 얼마나 적폐랑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추미애 장관이 무슨 말썽 부리는 것처럼 말썽꾼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싸웠고요. 그랬더니 대권주자 비호감도 1등이야 1등. 자기 어떤 정치적 미래를 다 던지고 그렇게 열심히 검찰총장을 무민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가 본인만 다쳤어요. 본인만. 얘 뭐해 도대체 이게. 의리도 없고 기본적인 신의도 없고. 그래놓고 잘라. 나 참 진짜 아유.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 봐요. 이 사람만처럼 김희선 바보 됐잖아. 완전 바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누가 앞장서서 싸웁니까? 지금 가보면은 나나 김용민 씨도 바보 되게 생겼어. 아이 그만 난 바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원래 바보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떻게 1년 남겨놓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레임덕을 자초하나? 이거 봐봐. 이 장관 수석 이런 새끼들이 지금 지정치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지만 살라고 지금. 자기 목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남아서 정치하고 자기가 남아서 지역구 챙기고 아니 박범계 장관도 말이야. 그렇게 국회 장관이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장관을 했었어야지. 국회의원 할 건 다 하고 장관은 또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아유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추미애 장관은 나가면은 그냥 당선되는 지역구 자기 오랫동안 해왔던 그 오선한 지역구를 버리고 이 양반은 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몰아내고서는 말이야 그 뒷자리를 이렇게 턱 차지해요? 내 이제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고 참고 왔는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까 잘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린 건 아니지. 형식적으로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셨으니.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서 붙잡은 사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저희도 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태연이한테 야 이씨 너 똑바로 하라고 제발 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한테 이럴 거야? 그랬는데 태연이가 선배 그럼 나 그만둘래요. 그래 그만둔다고? 사장님 이제 그만둔대요. 그런 요렇게 된 거지.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사장님한테는 얘가 아까 그만둔다던데요. 얘기하고 얘한테는 아까 사장님이 너 그만두래. 그러면 사장님도 그만둘래? 네, 뭐 이런 모양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요즘 이제 아주 정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이른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다고 이렇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다음 정권 창출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길입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재도 중요하지만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근데 참 전투력 참 볼만하네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오랫동안 그래도 이제 로얄 패밀리로서 잘 해오셨고 잘 헤쳐먹으셨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또 털면 또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큼 깨끗하고 비단결 같은 도덕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봐. 검찰하고 왜 못 싸웁니까? 추미애처럼 왜 못 싸워? 못 싸우는 이유야 뻔하지 뭐. 더 말할 나위가 뭐가 그러니까, 있어. 아니. 털면 뭐가 나올 것 같고 또 조국 추미애처럼 이렇게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지로 몰게 쑤셔대면은 못 견디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들- 타협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놈들이 지금 장관을 하라고 했을 때 받지 말아야지 기본적으로. 젊은 20, 30대들이 민주당도 똑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개혁을 할 줄 알았더니 개혁하는 척하면서 딴짓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혁을 안 하는 거는 똑같더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봐봐요. 내가 봤을 때는 작년 총선은 말 그대로 조국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렇죠. 조국이 그렇게 완전히 피작살이 나니까 야 이 검찰 나쁜 새끼들이 안 되겠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겠다 해서 실어준 거라고. 근데 그 뒤로 뭐 추 장관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계속 얻어 터졌잖아. 저놈들의 공작 앞에서 그냥 손도 못 썼잖아. 민주당이 뒷받침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나는 졌다고 생각을 해요. 조국 때문에 졌다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져? 아니 그리고 작년에 선거가 4월에 있었는데 공수처 출범이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까? 그때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88선 만들었다는 거냐 공수처 출범 빨리 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수처 연말에 됐다고. 아주 엄중하게 어? 그딴 식으로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은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 그 민생 뭐 어떻게 챙기려고? 민생을 뭐 어떻게 챙기려고? 개혁 안 하고 민생 좋아. 그렇게 하는데 민생 뭐 이거 어떻게 봐봐. 챙길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아주 고약한 방법인데 민생 대 개혁으로 딱 그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은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만든 새끼들이 새끼들입니다. 이런 새끼들은 그냥 묻어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안반 500m에 묻어버려야 돼 이 새끼들. 이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쓰레기들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좋아요. 근데 좋습니다. 그게 그럼 실제로 그럼 개혁하고 민생하고 따로 논다 치고 그러면은 민생 뭘 어떻게 챙길 건데 그게 개혁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는데 말해봐요. 말 못해. 그게 선별 지원이야. 그게 선별 지원. 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서 지금은 개혁이 아니라 민생에 신경 쓸 때. 그래 민생에 뭐 어떻게 신경 쓸 건데? 하여튼 우리가 너무 열을 냈는데 열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서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넷을 올렸단 말이에요. 박범계가 이 중에 한 명을 고를 거 아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배성범이나 그 조남관을 택할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엎을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물어보긴 소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장관님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장관이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어요. 그 절차는 제가 검토를 못 그랬어요? 해봤는데. 네, 그런 사례도 한번 언제? 박근혜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근혜 때 그래서- 누구? 그래서 올라갔던 후보를 왕창 뜯고 네. 다시 제청한 적도 있어요. 어디 누구야? 최동욱 때? 네, 그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노 하면은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박범계 노할 박범계가 아니지 네, 기본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응?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청문회단 준비 사무실을 고검에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검찰의 평가 그리고 검찰의 어떤 동향을 먼저 살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일반 국민들이나 뭐 당원들 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오히려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한 게 아닌가. 검찰을 다독여야 되니까. 그래서 조남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의식을 하고 우리 있는 이제 거예요. 김태형 기자님은 지금 계속 조남관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조남관이 어떤 조남관입니까? 추 장관이 이렇게 대검차장 시켰는데 배신 때리고 윤석열 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번에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했고요. 그 수사 지휘를 했더니 또 무혐의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박범계 빅엿을 먹였는데 그런 빅엿을 얻어쳐먹고 다시 조남관이를 총장으로 세운다? 아니 그게 박범계 장관한테 빅엿이었을까요? 그거부터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저기 한명숙 네. 총리하고 같은 정치적 동지기도 하고 한명숙 총리 사건이 워낙 억울한 그런 사건인데 그걸 완전히 뭉개버렸는데 그게 왜 박범계한테 어쨌거나 한명숙 총리가 본인의 정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아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게 박범계 장관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될 리가. 그러면 조남관이를 총장 세웠을 때 박범계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실익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실익? 뭐 충성 맹세를 받았나? 뭐 걸릴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뭐 그 다음에 자 그 일단 제가 정권이 바뀌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남관을 만약에 택하는 순간 이 박범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속에 뒀다. 대통령께서 그 또 받으신다. 그러면 대통령도 또 그러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니,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생각을 잘못해왔구나. 왜 내가 윤석열을 비난했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윤석열을 미시는데 반성하려고 합니다. 대가리 박으려고. 만약에 실제 그러면 난 이 자리에서 대가리 박으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선택했던 것들이 완전히 반대 결과를 갖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말 안 들어 될까 봐 살짝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모든 걸 다 털고 대한민국 뜰 거예요. 진짜 존재할 형님, 거예요. 그 대가리 한번 박지 뭘 그 아니야. 외국으로 왜 떠? 저기 이 저 금수강산을 왜 떠나? 어? 카우루 공화국 뭐 이랬는데 거기 가서 살래. 나. 아니 정말 저는 그때 대가리 받고 진짜 여러분들께 이미 공언한 대로 정치 논평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잖아 뭐. 그럼 그때부터는 꼼통령이죠, 뭐 그때부터.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인생이 이렇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우, 뭐 짜증나. 조남관이가 검찰총장 된다고 뭐 나한테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뭐 그런다고 뭐 무슨 뭐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뭐 그때는 그냥 대통령 뜻이 그러했구나. 우리가 그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좀 너무 간과하고 우리 멋대로 그동안 주장을 해왔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슈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 네. 한 말씀 좀 네, 하시겠어요? 아까 전에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인사에 앞서서 이렇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막 입방아에 오르게 되고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뒤에 기소가 안 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은 이성윤 지검장한테는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뭐 그래도 이제 끝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준비를 잘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쩔 수 없다는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과의 어떤 합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 인사권에 개입하는 일은 정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약간 좀 패턴이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이 될 텐데 대검 지휘부와 일선 수사청의 그 갈등 관계는 뭐 수시로 있는 일이고 그게 외압인지 지휘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한 것은 당시에 정말 제 기억에도 언론에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압도적인 지지를 융단 폭격이 받았어요. 있었죠. 융단 폭격이 있었고 정말 그 긴급 출금을 한 검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했다. 막 칭찬이 쏟아지고 어떻게 이런 검사가 있느냐. 정말 신속하게 대응 잘했다라는 그 기사가 쫙 물결을 잃었던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검찰 수사 같은 거는 언론의 어떤 힘을 받아서 수사에 동력을 갖게 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건이고 그 긴급 출금의 정당성도 있었고 그 절차 위반이 사소한 것이었다면 대검 입장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뭐 총장의 지휘를 받았든 뭐 수사 상황을 확인했든 어떻게 했든 이거 별로 사건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도 못 받는 것인데 잘 좀 해라 뭐 중단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잘 살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뭐 나중에 와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무리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사소한 절차 위반 그거 하나까지 다 따졌어야지 라고 하면 그런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과연 적법과 부적법 범죄를 가르는 그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검찰 누구든 한 명 잡고 탈탈 털면 안 나올 사람 없을 거다. 그럼 저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회로 한번 돌려보자면 이성윤 지검장을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고 그럼에도 수원지검에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넘어가고 나면은 5월이나 6월쯤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되겠죠. 그 사건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구본선 검사장이 총장이 되고 이성윤 지검장이 스테이가 될 경우에 이 사건이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아마 공수처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아마 중앙지검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그 고발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한 검찰의 안 좋은 관습들을 한 번에 다 없앨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건의 이제 사안의 내용이나 뭐 경중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규영 검사가 사건 번호를 쓴 건 저는 허위라기보다는 임시로 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기소 유예될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경중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중에서 정말 수사해야 될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과연 수사 역량을 투입해야 할 만한 그런 중대한 법 위반 사건이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승리하는 오늘 반은 이겼어요. 전반전 압승했어. 결국 그래서 저쪽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우려하는 대로 조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 혹은 배선범이 된다.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안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저 친구들하고 지금 타협을 본 우리 저 박범계가 지켜주겠어요?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그땐 정말 민주당의 도움 없이 벌판에 혼자 서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예측을 제가 합니다. 아까 박범계 장관이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근거가 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이제 보면은 추천위 위원으로는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까지는 당연직 이렇게 5명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기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5명은 당연직이에요. 그런데 비당연직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길태기 차관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을 했어요. 그걸 저 박범계가 세운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거기 위원회 포함시킨 거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람은 지난번에 윤석열 그 징계할 때 예. 정직으로 한 사람이죠. 네. 예. 선방망이 쳐봐요. 예. 네. 그다음에 원해옥 인하대 부총장. 요 인원을 싹 살펴보면은 애초에 이 위원 구성으로는 이성윤 검사장이 될 수가 없었네요. 애초에. 애초에. 길태기 차관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 한마디로 적폐인데. 그리고 안진 이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듯이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 겁쟁이 새가슴이라는 게 이미 딱 드러났었는데 네. 그걸 또 포함시켰어요. 뭐 원해옥 인하대 부총장 역시도 뭐 학자 출신이라 뭐 강단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누가 가서 협박하면은 뭐 그냥 바로 아니 그리고 이 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언론이 일으키는 논란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아 이거는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 휩쓸리는 사람들로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언론에 휩쓸리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종엽 변호사협회장 같은 사람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일 사람. 그러니 당연히 조중동이 연출을 하고 이종엽이 주연을 하고 감독을 박범계가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엑스트라들 잘 세웠네. 이거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장관의 작품 맞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전이 대단히 위태롭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박범계가 나서서 자기가 몸 던져서 그걸 막겠습니까? 전해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정철이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철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흠결이 발견되면은 손절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런 인간들 데리고 아이고 참. 만약에 진짜 조남관이가 검찰총장 되면은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내 가생이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큰 꿈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착각했다. 이러면서 가서 제가 무릎 꿇고 빌려고 합니다. 그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하고 싸운 줄 알았잖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봤더니 한편이었는데. 왜 한동훈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고소 고발 날리고 하는지 알겠네. 그래요. 그렇게 권력 앞에서 민감하고 고개 조아리고 숙이고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다녔는지 이제 조금씩 의문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저는 아주납니다. 저는 뭐 하여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주진우 기자한테 가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예.